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습니다. 강제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바람이 간단치 않습니다. 결국 2월 22일 보니까 신현수 민정수석 지난주 목금토일 나흘을 갖다가 그만두겠다, 박범계랑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 라고 버티는 통에 결국 그런 분위기에서 검찰 인사가 2월 22일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7일 검사장 인사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는, 그야말로 계속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성윤 교체를 갖다가 박범계가 뭉갰죠. 근데 이번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그렇게 대거 이른바 신현수 패싱, 문재인 패싱을 문제 삼아서 박범계를 감찰하겠다. 그 감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유야 무야 미온적한 태도 보이자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강하게 버티자 어쨌든 박범계 법무장관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하게 요구했던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월성 원전 수사팀 이거 손대지 마라. 또 하나, 지금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 금지를 불법으로 조작해서 내리고 그것을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 수사팀 손대지 마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번에 보니 18명 정도의 이제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에 대한 그 인사에 있어서 결국 박범계 법무장관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현수가 저런 식으로 그야말로 난 박범계랑 일 못하겠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칫 잘못하면 온갖 흔한 얘기로 피박을 쓰게 생겼는데, 박범계 입장에서도 지난 2월 7일 자기가 저지른 전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월성 원전 수사팀과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을 갖다가 존치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틀 만인 오늘 수원지검 형사 3부에서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을 전환했습니다. 보니까 이 형사 3부, 수원지검 형사 3부 이정섭 부장검사인데요. 수원지검 형사 3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1일, 지난달 1월 21일 이성윤 씨가 예전에 김학의 출국 금지를 불법으로 조작해서 이규현 검사죠. 어쩌고 저쩌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그것을 수사하고 있던 이규현 검사를 수사하고 있던 수원지검 산하의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했다. 그러한 부분들이 보니까 백일화에 드러나면서 결국 공익 신고가 돼 있었어요. 지난 1월 21일. 그러니까 이제 수원지검에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한 서너 차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출석, 소환 일정을 갖다 조율한 모양인데 계속 이성윤 씨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18일, 지난주 목요일 보니까 수원지검에 정식으로 이성윤 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22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차장 및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에서 형사 3부 이정섭 부장검사를 다른 데로 보냈으면은 이 사건은 또 유야 무야 그냥 묻히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하게 요구하고, 그다음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자기의 직을 걸고 나는 박범계랑 일 못한다 라면서 대통령을 한테 들이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박범계도 하는 수 없이 수원지검 형사 3부 이정섭 부장검사를 갖다가 그냥 그 자리에 유임시켰고, 그러자마자 탄력받은 우리 이정섭 부장검사는 이성윤 씨를 갖다 즉각 지난 2월 18일 고발장 접수된 바에 따라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고 이미 한 차례, 두 차례, 한 차례 자, 피의자 신분이 나오세요. 자, 수원지검 형사 3부로 나오세요. 서울중앙지검장님
라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참고인 신분과 피의자 신분은 하늘과 땅입니다. 참고인 신분에서 조사받다가 뭔가 혐의가 드러나면은 거기서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전환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검찰의 이제 수사 패턴인데, 이제 고발장이 들어와서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신분을 전환했고, 한 차례 통보했는데 불응했습니다. 또 한 차례 보내면서 불응하면은, 두 차례 불응하면은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강제 수사할 수 있죠. 물론 그 체포영장이 뭐 예를 들어서 영장 전담 판사에 의해서 뭐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장, 군대로 이야기하면 야전사령관이죠. 육군 야전사령관이 휘하에, 뭐 자기 직할은 아닙니다만, 야전사령관이 옆부대 여단장한테 와서 조사받으시오 라고 소환당하는 꼴이니, 이거야말로 참 이성윤 씨로 보아서는 참 끔찍한 일일 겁니다. 이성윤 씨 머릿속에는, 자, 버티다 보면은 이제 어쩌고 저쩌고 버티다 보면은 이제 4월 7일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5월쯤 되면은 5월 중하순쯤 되면 어영부영 흔한 얘기를 개기고 있으면은, 나의 존경에 맞지 않는 문재인 선배님께서, 경희대학교 법과대 선배께서 나를 검찰총장에 뭐 지명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두 차례 소환 조사 했는데 계속 버티고 안 나온다? 내용 뻔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성윤 씨가 바로 2018년 그 무렵에 김학의 이 불법 출금, 이 무렵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의 위치에서 안양지청에 어마어마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꿍짝이 잘 맞아서 이성윤 씨하고 한 조가 되어서 움직였던 윤대진, 소윤이라고 하죠. 윤대진 뭐 검사장 등 이미 3명이 수원지검에서 이미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고인 조사입니다. 그리고 김학의 씨 이제 그 출국 금지될 당시에 법무부에 이제 무슨 그 출입국 본부장이죠. 차기군 씨 3번. 그리고 그 당시 가짜 출국 금지 요청서를 만들었던 문제의 주인공 이규원 검사는 이미 4차례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뭐 검찰에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 4차례 피의자로서 소환 조사 받았다면 참 아마 피가 마를 겁니다. 이런 가운데 즉 뭐 윤대진 씨라든가 차규근 씨라든가 이규원 씨라든가 이런 양반들에 대해서 다 소환, 이른바 피의자 신분으로 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가 이제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성윤 씨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미 바로 조금 전 확인된 바에 따르면 2월 18일 고발장 접수되어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고 수원지검은 이제 다시 한번 수사의 동력을 되찾은 상태에서 강하게 이성윤 씨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씨 지금 보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한 단계 건너뛰어서 검찰총장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관계자들 똑같이 얘기하죠. 신현수 씨가 일단 봉합되었지만은 그렇다고 신현수 씨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 내릴지 아직 자신들은 모르겠다. 대통령의 결심사항 아니겠느냐. 그리고 신현수 씨도 본인의 입이 아니라 신현수 씨 상당히 노련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지인들, 즉 변호사들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오전에 나온 이야기만 해도 신현수는 사의 표명을 첨예한 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비서실장과 또 전해철
행안부 장관 등 아주 많이 옆에 와서 지난 주말에 설득하는 통에 일단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모시고 있는 우리 상사에 대해서 얼굴에 먹칠은 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출근을 하고 있으나 조만간 어떠한 형태로든지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불안한 동거, 빠르면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까지, 늦어도 5월 이전에는 결론이 나겠죠. 그러니 신현수 민정수석 입장에선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믿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추미애 법무장관 믿고 그야말로 철저하게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하는 가운데 자기가 사실상 검찰총장 노릇 행사했죠. 그러나 지난해 연말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하의 4명의 차장과 공보관, 그리고 40명의 부장검사 전원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드디어는 수원지검 형사 3부에서 이성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이미 한두 차례 소환을 갖다가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성윤 씨는 지금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